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미국 이민을 위해서 그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민에 대한 어떤 그 준비하는 모습들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죠. 45세가 정년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정년으로 또 뭐 명퇴도 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았던 평균 연봉의 한 20~30%짜리 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여가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수준에서 가게 되니까 좀 더 넓은 기회의 땅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평등한 기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자,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이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이민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그 비자 받기가 좀 어려운데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이제 그 비자를 받아서 이제 가고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 그룹도 뭐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 스터디 그룹으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제 투자 이민이라는 것이 외국인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그 고용 창출을 하는 투자자의 가족이나 투자자한테 그 영주권을 주는 그런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이민을 하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이 50만 불인데 이게 이제 곧 90만 불, 92만 5천 불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상승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투자 이민에 대한 그런 이제 문의도 많아지고, 또 스터디도 해서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이런 스터디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반이민법 때문에 미국의 교민 사회도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이민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 비자 같은 것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가족이나 뭐 이렇게 가서 외국에서 이제 영주권 받고 있었는데 기러기 아빠로 있다가 이제 뒤늦게 합류했는데, 뒤늦게 합류한 아빠의 경우에는 또 비자가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기러기 아빠만 국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가족들만 미국에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자를 받는 것이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된 그 돈이 이제 2년간 10명의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제 인정이 되면 그럼 이제 결국 영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고용 창출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주권도 안 나오고 결국은 투자금 회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자 이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금에 투자할 것인지, 어느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막 스터디들도 하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막 이런 정보 교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트럼프의 반이민법 때문에 이제는 원정 출산도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이민법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법 체류자처럼 돼 있는 것도 미국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한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정세 변화들이 많이 있고 이 정책 변화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정 출산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많이 나오는 이유가, 원정 출산하게 미국에서 출산을 하면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은 바로 내릴 수 있으니까 행정명령으로 그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생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수정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보다 상위법규인 헌법을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출생 시민권 제도의 폐지는 사실은 좀 무리한 그런 이제 주장이기는 하죠. 그래도 그게 법에 의해서 이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정 출산을 하려고, 이게 폐지되기 전에 빨리 시민권을 받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원정 출산 문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메리칸 대륙을 꿈꾸는 이유는 이제 국내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죠. 그렇죠.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 이제 2030 세대들, 이제 이 세대들은 이른바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청년 실업이 이제 심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연애도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취업이나 연애, 결혼을 포기한 3포 세대, 네, 아니면 이제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걸 3포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5포 세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5포 세대는 취업이 안 돼서 돈이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한 번 대접받으면 또 대접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축의금이라든지 결혼 축의금 또 부조금 이런 게 비용이 있어야 가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서 인간관계를 거의 포기해요. 혼자서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으니까 결국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게 이게 이제 이른바 5포 세대입니다. 근데 급기야는 요즘 이제 유행어로 7포 세대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7포 세대는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꿈이 있고, 그렇죠. 즉 꿈은 절대로 잃지 말아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고 또 그것 동력으로서 앞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는 장래가 없다. 꿈조차도 없다. 그럼 꿈이 있는 곳으로 가자. 기회의 평등의 나라로 가자. 더 넓은 기회가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꿈이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그렇군요. 이제 미국으로 가고, 비자가 이제 잘 안 나오니까 투자 이민이 비교적 수월하니까 투자 이민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기회의 땅에서 기회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투자 이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의가 오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충격,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미국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삶의 터전을 뭐 결정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자유지만 또 반이민법 때문에 상황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은 그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뭐 역사도 한 뭐 200~3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그 5,000년 역사에 비하면 아주 신생 국가이죠. 하지만 그 나라의 그 힘은 그 미국 성조기 아래에서 그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결국 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조기 아래서 용광로처럼 하나로 이렇게 녹아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통인데, 이 이민자의 나라의 전통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미국인 고용 우선 정책에 의해서 이게 폐쇄적이 됐기 때문에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 전통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를 보더라도 이 반이민 정책이 힘을 좀 얻기는 좀 어려워요. 정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인 우선 정책, 미국인 뭐 고용 우선 정책뿐만 아니라 반민인법으로 좀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민을 할 경우에는 그런 반이민법이 힘을 얻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법도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종 혐오라든지 뭐 또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갔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또 어떻게 적응해서 그곳에서 결국은 기회를 잡을 것인가,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바뀌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 말씀에도 임금과 높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또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느껴지고요. 즉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 우리 고향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목사님. 예. 그렇죠. 이제 투자 이민에 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뭐 스터디까지 활발하게 있고 그렇죠. 뭐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사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성공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국력의 교포들의 힘도 국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좋아져서 그렇죠. 3포 세대, 뭐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자조적인 말이 없어지도록 사실은 국민이나 정부나 모두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0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런 성구처럼 진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